결혼 15년 차 김민수와 박지영 부부의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민수는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지영은 초등학교 교사로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중학교 2학년인 아들 준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의 반복 속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고, 대화는 아이 교육이나 생활비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을 피하게 되었고, 지영은 그런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지영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회사에 일이 많아서 그래. 민수의 대답은 성의 없었습니다. 요즘 자주 늦는데 괜찮아? 지영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민수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민수는 요즘 고민이 많았습니다. 40대 중반이 되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배는 나오고 근육은 줄어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젊은 후배들의 에너지에 밀리는 느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인 박상훈이 민수에게 제안했습니다. 민수야, 너도 헬스장 다녀봐. 나는 작년부터 다니는데 몸이 완전히 달라졌어. 정말로 상훈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체중도 줄고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헬스장이라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운동이라곤 학창시절 이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늙어가기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었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민수는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헬스장 다니려고 해. 지영은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건강 관리 좀 하려고.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지영은 좋은 생각이라며 격려했습니다. 그래, 운동하면 좋지. 나도 같이 다닐까? 하지만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일도 바쁘고. 나 혼자 다닐게. 지영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집 근처 헬스클럽을 찾아갔습니다. 피트니스 라이프라는 이름의 깔끔한 시설이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회원권을 끊으려는데 직원이 제안했습니다. 지금 이벤트로 커플 회원권을 하시면 훨씬 저렴해요. 두 분 이름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민수는 잠깐 지영을 생각했지만 곧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영의 절친한 친구인 최수정이었습니다. 수정은 지영과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로 현재는 미혼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요가 강사를 하고 있어서 운동에 관심이 많았죠. 민수는 순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수정 이름으로 등록하면 나중에 지영이 운동하고 싶을 때 수정이 대신 다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혼자 다니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일 것 같았던 것이죠. 그래요. 커플 회원권으로 할게요. 민수는 자신의 이름과 최수정의 이름, 그리고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수정의 연락처는 지영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기억해서 적었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민수는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헬스장 등록했어. 지영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어디? 얼마야? 집 근처 피트니스 라이프야. 6개월 등록했어. 지영은 대답에 만족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으며 점차 운동에 적응해 갔습니다. 러닝머신에서 뛰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며 땀을 흘리는 것이 생각보다 상쾌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민수의 생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가는 대신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운동 후 샤워를 하고 집에 돌아가니 시간이 꽤 늦었습니다. 지영이 물어봤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나 보네. 응, 생각보다 재미있어. 민수는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누군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돌아보니 최수정이 서 있었습니다. 수정아, 너 여기서 뭐해?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헬스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서 첫 방문 안내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왔어요. 혹시 민수 씨가 제 이름으로 등록하신 건가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커플 회원권이 저렴해서 우리 집사람 대신 내 이름을 빌렸어. 미안하다. 수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저도 운동하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함께 다녀도 될까요? 민수는 난감했습니다. 거절하자니 어색하고 승낙하자니 지영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의 제안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회원권은 2명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 괜찮지. 같이 다니자. 민수가 대답했고 수정은 기뻐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와 수정은 함께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동 동반자 관계였습니다. 서로 다른 기구를 사용하고 운동이 끝나면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수정은 요가 강사답게 운동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민수의 자세를 교정해주고 효과적인 운동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민수 씨, 이렇게 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수정의 친절한 도움에 민수는 고마워했습니다. 운동 후에는 자연스럽게 간단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영 이야기, 가족 이야기가 주된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지영 언니는 요즘 어때요? 바쁘지? 응, 학교 일 때문에 많이 바빠. 너는 어때? 요가원은 잘 되나? 하지만 점차 대화 내용은 개인적인 이야기로 확장되었습니다. 수정은 미혼인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민수는 중년 남성으로서의 고뇌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나이를 먹는다는 게 실감이 나요. 수정의 말에 민수는 공감했습니다. 나도 그래. 40대가 되니까 뭔가 다르더라. 두 사람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민수는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더욱 늦어졌습니다. 지영이 궁금해했습니다. 요즘 운동을 오래 하나 보네. 응, 운동하고 나서 사우나도 하고 그래서. 민수의 거짓말이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수정이 민수에게 제안했습니다. 민수 씨, 주말에 등산 어때요? 헬스장에서 기른 체력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수정의 제안이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민수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지영에게는 회사 동료들과 등산을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지영은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운동 효과도 볼 겸 다녀와. 주말 등산은 예상보다 즐거웠습니다. 두 사람은 산을 오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바라본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민수는 오랜만에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수정도 즐거워했습니다. 민수 씨랑 있으니까 편해요. 지영 언니가 부러워요. 좋은 남편 만나서. 수정의 말에 민수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수정이 부럽다. 자유롭잖아. 하산 후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새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네요. 수정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여보, 언제 들어와? 저녁 준비할까?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아, 조금 있다가 들어갈게. 동료들과 저녁도 먹기로 했어. 또 거짓말이 늘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수정도 눈치를 챘는지 말했습니다. 지영 언니한테 미안하네요. 제가 민수 씨 시간을 너무 뺏은 것 같아서. 아니야, 괜찮아. 오늘 정말 즐거웠어.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지영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등산 재미있었어? 응, 생각보다 좋더라. 지영은 민수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기뻤습니다. 운동 효과가 있나 보네.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수정과 보낸 시간이 즐거웠지만 동시에 가족에 대한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일까? 민수는 잠들기 전까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헬스장에서 수정을 만난 민수는 어색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수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가요. 운동을 하면서도 민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하지만 수정과 함께 있을 때의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영이 수정에게 전화를 건 것입니다. 수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 오랜만에 만날까? 수정은 당황했습니다. 지영 언니와 만나면 민수와의 일이 들통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니, 요즘 바빠서 시간이 안 돼. 나중에 연락할게. 수정은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 씨, 지영 언니가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도 당황했습니다. 만약 지영이 수정을 만나서 헬스장 이야기가 나온다면 모든 것이 들통날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 내가 어떻게 해볼게. 민수는 고민 끝에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수정이가 요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더라. 혼자 있고 싶어 하나 봐. 지영은 걱정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연애 문제 같던데. 자세한 건 나도 몰라. 민수의 거짓말에 지영은 수정을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서 연락해야겠네. 위기는 넘겼지만 민수는 이 상황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젠가는 들통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정과의 관계를 끊기도 어려웠습니다. 수정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소중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남편과 이런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민수와 함께 있을 때의 즐거움을 포기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단순한 운동 동반자에서 시작된 관계가 어느새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영이 민수의 운동 가방을 정리하다가 헬스장 회원 카드를 발견한 것입니다. 카드에는 민수의 이름과 함께 최수정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커플 회원권이라는 표시도 선명했습니다. 지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남편의 헬스장 회원 카드에 수정이의 이름이 있을까? 커플 회원권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헬스장에서 돌아왔을 때
지영이 물었습니다. 여보, 헬스장에서 누구랑 같이 다녀? 민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그냥 혼자 다니는데. 그럼 이건 뭐야? 지영이 회원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들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각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 그게. 민수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커플 회원권이 저렴해서 수정이 이름을 빌린 거야.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그리고 수정이는 뭐라고 해? 지영의 목소리에 의심이 짙어졌습니다. 민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별거 아닌데 괜히 말해서 오해받을까봐. 수정이도 가끔 같이 운동해. 지영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수정이와 함께 운동한다면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수정이는 왜 자신과의 만남을 피했을까?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절친과 함께 헬스장을 다닌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숨겼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옆에서 잠든 민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민수가 출근한 후 지영은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다시 전화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지영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정은 바로 답장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연락을 피하는 걸까? 한편 수정은 지영의 전화를 보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녁에 민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지영이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수정이랑 함께 운동했어? 민수는 긴장했습니다. 응, 잠깐 마주쳤어. 지영은 계속 물었습니다. 수정이가 요즘 왜 내 연락을 안 받는지 알아?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모르겠는데? 바쁜가 보지. 하지만 지영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해서 절친 연락도 안 받나? 뭔가 이상해. 민수는 변명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다음 날 지영은 결국 수정의 요가원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수정은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지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어떻게 여기까지? 수정의 당황한 표정을 본 지영은 확신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수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지영의 진지한 표정에 수정은 피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지영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너 우리 민수랑 헬스장 다니지? 수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언니, 그게 우연히 알게 돼서. 지영은 더 추궁했습니다. 우연히? 회원카드에는 너희 둘이 커플로 등록되어 있던데? 수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민수 씨가 커플 회원권이 저렴해서 내 이름을 빌렸다고 했어. 나도 운동하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고 생각했어. 수정의 설명에 지영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내 연락을 피했고? 수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오해받을까봐 그랬어.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운동 동반자일 뿐이야. 하지만 지영은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만나자고 했을 때 왜 바쁘다고 했어? 수정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날은 민수와 등산을 갔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언니, 정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어. 수정의 변명에 지영은 화가 났습니다.
15년 친구인 우리 사이에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 카페에서의 대화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지영은 실망한 채로 집에 돌아갔고 수정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날 밤 수정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 씨, 지영 언니가 다 알았어요. 오늘 저한테 직접 와서 따져 물었어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일단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언니가 화를 내면서 갔어요. 어떡하죠? 수정의 불안한 목소리에 민수도 당황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자. 내가 지영이한테 잘 설명해 볼게. 하지만 집에 돌아온 민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갑게 식은 지영이었습니다. 오늘 수정이 만났어. 지영의 첫마디에 민수는 긴장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던데? 민수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지영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뭐라고 하긴 당신이 시킨 대로 말하더라. 커플 회원권이 저렴해서 이름만 빌렸다고.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야? 지영의 날카로운 시선에 민수는 식은 땀이 났습니다. 그게 전부야. 뭘 더 바라는데? 민수의 대답에 지영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둘 다 나를 속였어? 15년 동안 가장 믿었던 친구와 남편이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희가 뭘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나를 속이면서 하지는 말았어야지. 민수는 변명했습니다. 여보, 오해야.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함께 운동만 했을 뿐이야. 그럼 왜 숨겼어? 당당하면 처음부터 말했겠지. 지영의 반박에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서로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영은 민수에게 최소한의 말만 했고 민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아들 준호도 부모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는 공부나 해. 지영의 대답에 준호는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평소 다정했던 부모님이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민수는 헬스장에 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수정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집에서는 지영의 차가운 시선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헬스장에 가지 않았더니 수정이 연락했습니다. 민수 씨, 괜찮으세요? 요즘 안 보이셔서. 민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상황이 안 좋아서. 수정도 이해했습니다. 저도 지영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했습니다. 한편 지영은 같은 학교 동료 교사들에게 넌지시 상담을 구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다른 여자랑 의심스러운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동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요.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박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의심스러우면 끝까지 파봐야죠. 진실을 알아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지영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민수와 수정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걸까?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더 깊은 관계가 있는 걸까? 의심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은 우연히 민수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수가 샤워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수정이었습니다. 내일 시간 되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지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다니 무슨 이야기일까? 단순한 운동 관련 이야기라면 이렇게 은밀하게 연락할 필요가 있을까?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민수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지영은 아무 일 없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일 민수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조퇴를 했습니다. 수정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헬스장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수정아,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어. 지영이가 의심하고 있고 집안 분위기도 최악이야. 수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지영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요.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은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함께 운동하며 나눴던 즐거운 시간들, 서로에게 느꼈던 특별한 감정들을 완전히 지우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페 창문 너머로 지영이 보였습니다. 지영은 민수를 미행해 온 것이었습니다. 민수와 수정이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본 지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둘 사이에 뭔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지영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와 수정은 지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영이, 어떻게 여기에?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궁금해서 왔어.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지영은 두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봐. 너희 둘 사이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지. 민수는 변명했습니다. 여보, 정말 오해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하고 있었을 뿐이야. 그럼 뭘 상의하는데? 운동 스케줄? 지영의 날카로운 질문에 수정이 대답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우리가 더 이상 함께 운동하지 않기로 했어요. 언니를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지영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 단순한 운동 동반자가 이렇게 은밀하게 만날 이유가 있어?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카페에서의 대치는 길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도 의식되었지만 세 사람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영은 진실을 알고 싶었고 민수와 수정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수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운동 동반자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수정의 고백에 카페는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수정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수정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영은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을 뿐이에요. 민수 씨도 가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수정의 말에 지영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수정의 솔직함에 조금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나도 수정이와 함께 있으면서 즐거웠던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우리 가족을 배신한 적은 없어. 단지 중년의 위기 같은 걸 느끼면서 혼란스러웠을 뿐이야. 지영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물리적인 배신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배신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수정이 제안했습니다. 언니, 저는 이사 갈게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새로 시작할게요. 이렇게 있으면 언니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수정의 제안에 지영은 놀랐습니다. 15년 친구와 이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수정아. 내가 이사 갈 필요는 없어.
지영의 말에 수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친구의 남편에게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됐는데 정말 미안해요. 민수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 잘못이 더 커. 기혼자인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지영아, 정말 미안해. 민수의 사과에 지영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후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길로 갔습니다. 지영은 혼자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민수와 수정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 집에 돌아온 지영을 본 아들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영은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날 밤 민수가 집에 들어왔을 때 지영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갈 만큼. 민수는 인정했습니다. 맞아. 최근 몇 년간 우리가 너무 일상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 같아. 서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고, 지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반성해. 당신에게 소홀했던 것 같아. 두 사람은 그동안 쌓였던 불만과 서운함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수는 말했습니다. 수정이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것은 새로움이었어. 가정에서는 아빠, 남편이라는 역할에 묶여 있었는데 그때만은 나 자신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지영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나도 최근에 교사, 엄마, 아내 역할만 하느라 나 자신을 잃고 있었던 것 같아.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것 같아. 부부는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지영과 민수의 대화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으면서 둘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해. 수정이에게 느꼈던 감정은 일시적인 착각이었던 것 같아. 중년의 위기라고 해야 하나. 지영은 민수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상처받은 것도 사실이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지영의 솔직한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해. 내가 잘못한 일인데 충분히 시간을 가져. 다음 날부터 부부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먼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엔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부부상담센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중년 부부들이 흔히 겪는 문제예요. 일상에 매몰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외부의 자극에 마음이 흔들리기 쉽죠.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입니다. 한편 수정은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친구를 배신한 죄책감과 민수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수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말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한 것입니다. 수정은 요가원 원장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부산 지점으로 정근을 신청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환경을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원장은 수정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수정은 지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만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지영은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15년 우정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고등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추억이 서린 장소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수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아요. 지영은 수정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15년 친구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정아, 나도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 하지만 생각해보니 너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웠을 거야. 수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친구의 남편에게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됐어요. 제가 선을 넘었어요. 언니를 배신한 거죠. 지영은 수정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순수했던 친구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을까?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저는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부산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이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요. 언니도 민수 씨와 행복하게 사세요. 두 친구는 그날 오랫동안 추억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풋풋했던 추억들, 서로의 연애 이야기, 결혼 후의 고민들까지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헤어지면서 지영이 말했습니다. 수정아, 부산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가끔 안부는 전해줘. 수정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언니도 민수 씨랑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사세요. 언제나 언니가 제일 소중한 친구예요. 수정이 떠난 후 민수와 지영은 본격적으로 관계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헬스장은 당연히 그만뒀습니다. 대신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았습니다. 주말마다 등산을 하고 평일 저녁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운동해 볼까?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거. 지영은 기뻤습니다. 좋아. 함께 하니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부부는 집 근처 요가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운동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아들 준호도 부모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사이가 좋아졌네요. 예전보다 더 다정해 보여요. 준호의 말에 지영과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게 되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어. 한편 부산으로 간 수정은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점차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요가 수업도 인기를 얻으며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정은 가끔 지영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잘 지내고 있어요. 부산 바다가 정말 예뻐요. 마음도 많이 정리됐어요. 지영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도 건강하게 지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1년이 지났을 때 수정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겼습니다. 같은 요가원에서 수업을 듣던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성격도 좋고 수정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정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지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 좋은 분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영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너도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2년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지영의 결혼 생활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위기를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더욱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났고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도 달라졌습니다. 가정에 충실하게 되면서 일에 대한 집중력도 높아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승진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부장으로 승진됐어. 모든 게 다 당신 덕분이야. 지영도 교사로서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생들의 고민 상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화목한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인지 성격도 밝고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특히 부모를 존경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민수와 지영은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아들이 건전한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준호의 여자친구는 같은 학교 학생회장을 하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른 학생이었습니다. 지영은 미래의 며느리 후보를 보며 흐뭇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좋은 아이를 만났네. 한편 부산에 있는 수정도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만나던 의사 선생님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괜찮을까? 아직도 어색하지 않을까? 하지만 지영은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우리도 충분히 성숙해졌고 수정이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축하해줘야지. 결혼식 날 민수와 지영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수정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지영은 수정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행복해 보여. 수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와줘서 고마워요. 언니가 있으니까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민수도 축하했습니다. 수정 씨 축하해요. 정말 좋은 분을 만나신 것 같아요.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수정이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지영은 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일을 통해 성장한 것 같아.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각자 행복하게 살자. 수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언니.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게요. 그날 밤 호텔에서 민수와 지영은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그때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됐네. 지영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아. 서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깨달은 거죠. 부산에서 돌아온 후 부부는 더욱 알차게 생활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을 하고 평일에는 함께 요가를 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데이트도 했습니다. 마치 신혼 때처럼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여행 가자. 오랜만에 둘이서만. 민수는 좋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제주도는 어때? 바다도 보고 힐링도 하고. 제주도 여행은 정말 로맨틱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손을 잡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름다운 석양도 감상했습니다. 마치 신혼여행을 다시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행 중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나는 정말 행복해. 당신과 결혼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지영도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이겨냈잖아. 3년이 더 흘러 준호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한 것입니다. 부모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준호는 입학식 날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준호의 여자친구도 같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두 사람은 건전한 연애를 이어가며 서로를 아껴주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 됐네. 어느 날 수정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수정아. 예쁜 아기 낳아. 수정은 행복해했습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언니가 있어서 이런 행복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민수와 지영도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으니 이제는 두 사람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갖기로 한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도 만들고 여행도 더 자주 다니기로 했습니다. 지영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아이 키우느라 못했던 일들도 하고 꿈도 이루고.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야. 더욱 알차게 살아보자. 5년 후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결혼 약속까지 했습니다. 부모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네. 준호의 결혼식 날 민수와 지영은 감격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며느리도 착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수정 가족도 만났습니다. 수정은 예쁜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는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지영은 수정의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엄마를 닮았네. 수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저희도 정말 행복해요. 언니가 가르쳐준 용서와 화해의 소중함을 아이에게도 전해주고 있어요. 지영은 뿌듯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수와 지영은 오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헬스장에서 시작된 작은 오해가 큰 위기로 번졌지만 결국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그때 일이 정말 우리에게는 전화위복이었던 것 같아.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됐을까? 지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위기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 10년이 흘러 민수와 지영은 손자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준호 부부가 낳은 예쁜 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손자를 돌보며 새로운 기쁨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손자를 돌보다가 지영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 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서. 민수도 손자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가능한 일이야. 수정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편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은 모두 용서하고 좋은 추억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공원을 산책하던 민수와 지영은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지영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살았지?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국 이겨냈잖아. 민수는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당신과 함께라서 가능했어.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야. 두 사람은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큰 위기였지만 결국 더 큰 사랑과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